2월 24일 월요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763명이며 18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확진 환자의 대부분은 대구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환자들입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청도 대남병원의 환자, 직원들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를 하여 추가 감염의 발생을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와 검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은 9,000명으로 규모가 커서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먼저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사가 진행 중이긴 하나 다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 규모가 크고 이들에 의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가 시작되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검사 결과 나타나는 확진 환자의 발생 규모가 커서 이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긴급하게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 결과를 중수본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23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여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키로 하였습니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직접 맡은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중대본부장 아래에는 2명의 차장을 두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역할에 맞게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대본의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업무 지원을 총괄하고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중앙, 지자체 간 협조 등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집단 행사 개최 제한, 다중밀집 시설의 이용 제한 등에 필요한 조치와 학교, 기업, 공공민간단체의 복무, 환경, 활동 등에 관한 조정과 같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논의와 신속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관리 체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따른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된 방향으로는 우선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최대한 경증 상태로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증도에 맞는 진료체계, 코로나19 환자들의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와 무관한 다른 환자들의 치료를 보장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집중하였던 해외 유입 차단,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의 봉쇄 정책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전파 양상이 그 규모는 크지만 일부 지역 또는 집단에 의한 전파가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 봉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규모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대구 지역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두 동원해서 고강도의 방역 봉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와 함께 과감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종교 행사에 참여한 대구지회 신자와 타 지역 신자 등 9,535명의 명단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확진 환자들과의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전원 자가격리를 조치하였고 이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도 모두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유증상자부터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구시의 모든 유증상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시 선별진료소를 여러 군데 설치하여 진단검사 물량을 집중하여 대구시의 모든 유증상자들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지역 의료계 등과 협의 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안정적인 상태로 잘 치료받기 위한 병원과 의료 인력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음압격리병상에 수용되어 있으며 경증 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대구의료원, 동산병원 등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600여 개의 입원 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적인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약 1,000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께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나친 불안을 갖기보다 정부를 믿고 현장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최소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둘째, 기침, 인후통, 오한 등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을 경우 병원을 방문하지 마시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로 먼저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셋째,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된 상태로 모이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역과 그 인근의 의료인들께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선별진료소에 검체 채취와 같은 진단검사, 감염병 전담병원의 환자 치료 등을 담당하기 위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는 의료인에 대해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도움을 주실 의료인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한 역할과 신청할 연락처 등 세부 내용은 오늘 오후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별도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종합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니 관련 질문은 14시 브리핑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브리핑 이후 언론 대응팀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관련 문의는 오늘 교육부 배석자가 없는 관계로 교육부 쪽으로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쪽에는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 배석하신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종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두 분 신청하셨습니다. 임 기자님, 화 기자님 이렇게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먼저 행안부에서 격리장소 이탈 시 경보 물리게 하는 장치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혹시 언제쯤 개발이 가능할지 확인된 바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의료 폐기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거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통계 같은 거는 이따가 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집단 행사 같은 경우는 지침을 지역별로 이제 지역 상황에 맞게끔 하도록 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광화문 광장 집회도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실내에서의 집단 행사가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아직도 정부의 관련된 지침에는 변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 거는 확인이 돼요? 3월 중순까지 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 완료.
목적이 개발이고 생활 첫 중에 시행될지는 아직 정확한 선을 예.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안부에서 지금 이제 자가격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을 하고 지자체와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한 전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효과적인 그 자가격리 수행을 위하여 현재 앱을 활용한 그 관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앱 개발이 진행 중이라서 어떠한 기능으로 언제쯤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을지는 조금 확인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러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만 우선 확인드립니다. 의료 폐기물은 당연히 환경부의 주관하에 의료 폐기물로서 별도로 관리되고 폐기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서 큰 문제 없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사를 비롯해서 다중 행사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 자제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러한 집단 행동의 자제를 어제 심각 단계 상향 단계부터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이 방역 당국과 그리고 지자체장이 이러한 경보를 발행할 수 있고 제한적인 조치를 관련 법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수본 차원 그리고 중대본 차원에서의 조치에 대해서는 신속히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SBS 기자님. 네, SBS 박광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봉쇄 전략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감염원 추적에 대한 부분도 조치가 계속되는 건지 지금 연봉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환자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실 건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최고 단계라서 다른 단계는 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말간에 종교단체 집회가 강행이 돼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강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통령께서 코로나가 곧 종식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중대본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심각 단계로 전환하면서도 당분간은 아직은 전국적 확산이라고 보기에는 지역 전파가 분명히 발생을 했고 지역 감염 상태가 확산돼서 전국 확산이 매우 염려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봉쇄 전략,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피해가 이미 전국적으로 만연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 전략을 씁니다. 그러나 전국 전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봉쇄 전략을 통해서 전국 전파를 막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비록 심각 단계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봉쇄 전략을 통해서 지금 특히 대구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기본적인 이러한 전략이라서 봉쇄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봉쇄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해외에서의 유입 차단과 국내에서의 지역 확산 차단인데 특히 지역 확산에 대한 차단에 대해서는 당분간 감염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감염원에 대한 추적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단체 집행 등에 대한 강행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 강력한 조치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 단계로 상향을 했다라는 의미 속에는 정부가 과거 종전 단계보다 더 강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러한 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울러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단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물어보셨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전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상황에서는 본격적인 지역 확산이 본격화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해서 관련된 좀 보완 설명을 윤태호 국장께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봉쇄 전략과 피해 완화 전략을 같이 이제 동시에 추진을 하는데요. 이제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부본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봉쇄 전략은 검역 단계에서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지역사회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원을 확인하고 그 연결고리를 차단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